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탄핵 선고,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선고문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도 없고. 저희는 이제 나라살림연구소니까 그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4일 날 헌재가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아시겠지만 계엄 선포 당시에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력 동원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군경을 투입하거나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권력 분립을 위반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았던 결론의 대체적인 개요입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파괴배반함으로써 얻는 그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 압도란 말에 우리가 많이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는 선에서 탄핵 선고문에서 예산 관련한 이슈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읽는 거는 좀 무의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피청구인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비서실이라든가 안보실, 경찰 특수활동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이런 것들을 이제 삭감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됐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걸 일단 나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결위에서 2024년 11월 29일 날 세출 예산을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결위에서 의결한 거예요. 본회의 의결이 아니고. 근데 마치 국회가 이걸로 다 의결을 해서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예결위 의결이었고 본회의 의결을 하기 전에 저희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즉시 다 몰려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의결을 하려면 정부에서 뭔가 의견이 오면 즉시 의결하려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계엄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거에는 이 감액이 있으면 그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의원들이. 근데 연락이 오지 않았던 거죠. 그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계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헌정사상, 다만 차이가 있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이 있었다. 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 의결이 있었냐면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없습니다.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기다렸던 겁니다. 뭐 어떤 걸 동의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지 뭐 이걸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을 텐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가 첫 번째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감액했다. 둘째 예비비도 감액했다. 셋째 유전사업 출자라든가 뭐 R&D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액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2025년도 예산안은 2025년에 쓸 돈인데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엄을 선포하는 당시에는 이미 아직 그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 사회 질서 뭐 등등의 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그것도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지금 어떤 영향이 있다고 계엄을 한단 말이냐 이런 얘기고요. 또한 다음으로는 계엄 선포 당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의결이 이루어져야 뭐 내년도에 가서도 뭔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다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결위에서 그 2024년 11월 29일 날 가결됐지만 의장이 12월 2일 날 본회의 의결을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계속 논의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고 밀어놓은 거예요.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개업은 12월 3일 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의 이야기를. 정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뭐 그걸 어떻게 하고 부결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의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의회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계엄의 이유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게 헌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예산 심의도 완료되지 않았고 그나마 그 전 절차도 예결위의 감액 의결 정도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고요. 4.1억 원을 1조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2023년도에는 4.7조 원을 감액했고 22년도에는 13조를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액수도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엄의 선포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비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헌재가 조사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주로 저희 같은 연구소나 신경 쓰는 문제였는데 헌재가 어떤 반론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삭감한 것도 대부분 예비비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 상환 이거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사업을 감액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또 사업 중에 원전 사업, 동해 심해 가스선 개발 사업 등등등 이런 사업들을 감액한 걸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기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것만 갖고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현재의 판단은.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야 간 합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삭감하긴 한 거지만 이미 이제 국민의힘도 그 합의가 있었던 사업들이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했다고 주장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회 예결위 심사 소위에서 감액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 근무지 인상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예산안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고문 같은 걸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피청구인의 예산 관련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이제 좀 본론적으로 가면 대의민주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산 결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회의 권한이고, 또한 계엄에 관련돼서도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리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 포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포교령을 발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포고령은 단순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 이 포고령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 외에 결론적으로 저희 예산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앞에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포고령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 헌재의 주장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산 삭감의 정치적 맥락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이 정치적 압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일단 공감한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으냐 그냥 다른 문제죠. 이해하지만 용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판단은 그렇지만 당신 생각은 알겠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국회 입법권 행사나 예산 삭감은 국회의 고유 행사이므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현실이 사실보다는 유불리를 따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인정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고심의 과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서 저는 많이 울림을 좀 받았는데요. 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피청구인의 제의요구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 인정한다. 당신 생각을.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한다. 그러나 피청구인 그 대통령이 국회사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적 책임에 속한다기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되는 정치의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 당신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이건 이해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이루어지는 판단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내용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재판관들이나 국민 중에 일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8대0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서로 안 하고 대립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해하되 잘못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주의 원리라는 말에서 정치 과정으로서의 국정 운영, 예산 운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해서 70% 이상이 지금 수용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용하지 않다가 17%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25 시대인데 이번 판결문처럼 압도적으로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은 정치이기 때문에 이 정치 과정 속에서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나 그 예산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돈을 삭감하고 이런 행위 때문에 계엄까지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에 녹여져 있는 것처럼 뭐 화가 나고 압박을 느끼는 건 이해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예산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를 분명히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